안녕하세요. 파고다 강남학원에서 탭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일상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3월 8일 동영상과 관련돼서 실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확인을 하셨나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우리가 설명이 됐었고 이 설명과 관련돼서 실제 문제 적용하는 방식들 확인이 되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느끼셨겠지만 실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적용 방식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점수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될 거는 3월 21일과 관련된 동영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동사편을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문장 구조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해야 될 거는 동사와 관련돼서 영어 문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가, 실제 탭스에서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좀 확인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과 관련돼서 보면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학습했던 부분들이 좀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특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그냥 무작정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봤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었는가 확인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쭉 훑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를 볼 때 있어서 어느 포인트를 볼 것인가, 그리고 그 포인트와 관련돼서 어떤 스타일의 문제를 내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우리가 좀 빨리 넘어가야 돼요. 15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좀 문제를 좀 빨리빨리 보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포인트만 잡아드릴 테니까 이 포인트 잡고, 실제 나머지 확인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특강이나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중간중간에 화면을 멈추고 단어들을 좀 외우는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아니라 실제 각각의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영상과 실제 3월 우리가 8일의 시험에서 확인하셨듯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는 여기서 내는 문제다, 이것만 좀 그대로 기억하시면서 두 개를 매칭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A, B, C, D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동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변형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죠. 특히 혹시나 지금요 동영상 들으시는 분 중에 토익을 지금까지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습관을 좀 바꿔야 됩니다. 탭스에서는 토익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토익과 분명히 다르게 탭스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같은 품사를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같은 품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다 읽을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라고 했을 때. 근데 이게 있죠. 이 부분을 보시는 분들은 탭스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고요, 이 부분을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뭐다? 탭스를 아직 많이 안 해본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탭스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포인트가 없이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것은 뭐 때문이었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in getting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이 get 동사 뒤에 독일군이 나왔습니다. Germany가 나왔어요. 목적어. 다음에 이 자리에 동사의 빈칸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이게 지금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볼 때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했던 것은 더 중요한 요소일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독일을 항복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떠한 요소들보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동사들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시면 아마 대부분 뭐 오형식 동사예요 라고 외웠던 거. 근데 이게 오형식 동사예요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거 뭐냐, 오형식 동사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동사들의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무엇을 물어봤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동사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갖고 있는 동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사들은 지금 다시 갑니다. 지금까지 외우지 않으셨던 분들은 잠깐 멈추고 읽고 오세요. 지금 바로 넘어갈 거니까 동사 뜻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 동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목적어 하나 등장하고요. 목적어가 이것을 하라고 시켰다, 목적어에게 이것을 하라고 요청했다 라는 말이 되면 전부 다 뭐가 들어가냐면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반대로요. 거꾸로 갑니다.
목적어가 이렇게 되도록 시켰다. 목적어가 되도록 요구했다. 이런 표현이 됐을 때는 전부 다 PP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PP를 서로 구별하는 거예요. 문제 자체에서.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또 들어가야 되겠죠. 사역동사입니다. make나 have 동사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다시요. 외웠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사가 다시 가면 목적어 있습니다. 이 목적어가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시켰어요. 이렇게 될 때는 동사원이요. 대신에 목적어가 되도록 시켰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PP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연결 다 되시죠, 지금? 그럼 다시 사실은 문제 풀고 넘어갈까요? 먼저 이 문제에 get 나왔기 때문에 A, B, C, D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투부정사 아니면 PP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풀고 들어가야지 이 문제를 지금 번역도 잘 안 되고요. 문장 너무 길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를 풀 때는 다시 포인트만 기억하자.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동사 나왔을 때 동사 원형 아닌 PP. 다음에 하나만 더 갑시다. 여기서요. 바로 help 동사입니다. 돕다라는 help 동사가 있을 때는 뒤쪽에 투부정사도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더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have 동사는요. 우리가 시키다라는 표현일 때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 ing 스타일도 가능해요. 뭐뭐 하고 있도록 시켰습니다. 이런 표현으로서 진행적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see나 watch나 hear 즉 지각 동사들이죠. 목적어 있습니다. 이때 동사 원형이 있거나 이때는 또 ing 스타일도 가능해요. 또 역시 되다, 되는 걸 봤어요. 이런 표현할 때는 PP 구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find, keep, leave 이 세 개의 동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A가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ing 형태와 PP가 가능하다는 거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지금 동사가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됐던 분들은 원리는 이거니까요. 원리에 맞춰서 다시 동영상 멈추고 동사 외워놓고 다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2번 문제는요. A, B, C들을 보게 되면 이 두 개 묶이죠. is냐, a냐, 다음에 has냐, have 동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뭘 물어봤을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 뭘 물어봤을까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수일치죠. 수일치입니다. 그러면 수일치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딴 거 없죠. 뭐만 잡으시면 돼요. 바로 주어죠. 주어. writing 스타일입니다. 즉 뒤에 나 있는 이 works의 개념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문제를 풀 때는. 다시 가면 이때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들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writing 스타일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A, B, C, D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즉 is 아니면 has 둘 중에 하나겠죠. 단수의 의미에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renowned for까지 자 뭐뭐로 유명합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만 더 할까요? 이게 있습니다. 스타일의 개념이 주어일 때 단수 is 형태부터 쭉 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너무 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혼동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음에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복수형의 styles가 주어일 때는 바로 are, have나 do나 look 이거 나온다는 거. 여기까지는 기본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요. 주어가 있고 동사 빈칸이 있다면 두 가지 아니면 총 세 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수일치 문제.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수동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는 시제 일치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패턴은 하나의 문제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렇게 있더라. 이 세 가지를 좀 갖고 갈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봐야 될 겁니다. 실제 이 내용이 단순한 수동태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치사도 있고요. 또한 어순 문제도 같이 끌고 가야 되는 문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표현과 be intended as는 뭐뭐에 의도되다. 다음에 또한 be credited with라는 표현은 뭐뭐의 공로를 인정받다라는 표현할 때 이 credited라는 표현 자체가 with와 연관됩니다. 다음에 be trusted with 뭐뭇을 맞다. 그러니까 맡기다라는 말에서 원래 나온 거예요. 다음에 stricken with라는 표현이 있고요. be concerned about 아니면 be concerned with 이것도 있죠. 뭐뭐 관계되다, 관련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다시 한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좀 많이 외워야 돼요. 가능하면 이 단어만 외워놔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 굉장히 많은 스타일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오늘 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한 15개 정도예요. 탭스 전체 50문항 가운데 15개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이니까 반드시 좀 정확하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도 자꾸 암기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잘 안 외워요. 혹시나 지난번 동영상을 들었는데 봤는데 안 외우고 가서 시험을 망쳤다라고 한다면 오늘 좀 바꿔야죠. 네, 외워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봐야 될 거 이 단어들입니다. 수동태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다시 수동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치사, 다음에 어순까지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뭐뭐로 유명합니다. be renowned for가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is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도 역시 보시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했던 게 뭐였습니까? A는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계속해서 들어갔었죠.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B에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 B, C, D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수일치와 관련돼 있는 거 다시 확인되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irrespective of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 뭐뭐와는 상관없이 regardless of하고 똑같아요. 중요한 건 이 단어죠. everyone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해야 돼요. 슈퍼바이저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역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먼저 가볼까요? 이 내용에서 봤던 게 결국에 every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문제가. 결국에 다시 문제 스타일을 좀 잘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reasons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reasons가 중요한 게 아니라 everyone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every라는 표현 뒤에 이 단수형의 명사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모든의 개념이지만 모든 것 하나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단수가 들어갑니다. 동사형도 같이 기억. 그래서 is나 has, looks의 형태입니다. 다음에 each라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죠. 단수 명사가 들어가고요. is에서 looks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either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무슨 뜻이야? 바로 둘 중에 어느 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수 명사 쓰이고요. 다음에 is나 looks가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neither라는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뭐뭇이 아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합시다. 왜냐면 이 neither라는 표현이 둘 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단복수가 어긋나 버릴 수 있으니까 오늘 정확하게 하나의 의미를 좀 기억하겠습니다. 바로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뭐뭇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단수명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is나 looks의 개념이 쓰인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everyone 보자마자 단수 정리하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required까지 연결할 때 have pp가 될 거냐 아니면 be pp가 될 거냐 능동수동의 구조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이것도 정리할게요. 원래 ask를 능동으로 쓸 때는요. A라는 사람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면 능동일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누구에게 A라는 말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 A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요. A가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A가 요청하다가 아니라 요청받다라는 말. 우리도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내가 어제 요청받았어요. 이런 표현 할 때 I was asked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asked가 들어갔을 때 뭐가 있어야 된다? 투부정사 형태까지 연결. 그래서 오늘 이것을요. 굳이 막 수동입니다. 이러지 말고요. 하나의 구문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be advised 투부정사에 대한 뭐다?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다음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할 때 expected를 씁니다. 다음에 강요를 받았어요. 나 이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표현 할 때 be forced 투부정사. 다음 무엇을 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할 때 require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request까지 뭐뭐 할 걸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슈퍼바이저들에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라는 의미가 들어가면서 required 앞에 뭐 있어야 된다? 비동사. 그게 정답 D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시작합니다. 4번 문제 가죠. 4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seem이라는 동사 어떻게 쓸 거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요. A가 중요한 건 아니다. 문제를 풀 때 자 B 형태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in leader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얼른 생각하면 우리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이거 있었죠. neither 뒤에 단수명사, 다음에 is까지 가는 거.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스타일인가요? 이거 하고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거는 뭐가 있냐면 뒤에 no가 들어가 있다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either에 nor be가 들어가면 neither 자체를 쓰는 것과 좀 구별하셔야 돼요. 자, 문제 구별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neith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됐다? neither에 nor be 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표현이 바로 이거죠. 상관접속사들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에 의해서 100% 적용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빠르게 다시 교재 한번 봅시다. 문법책들, 문법책 보시면서 단 탭스형 문법책을 잘 봐줘야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정리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교재를 바꿔야 된다. 지금 갖고 있는 교재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탭스 문제를 풀어갈 때 있어서.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both A and B 하게 되면 A, B 둘 다니까 복수예요. 다음 두 번째 either의 or B인데요. 잘 볼게요. 아까 봤던 이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either나 neither가 명사 수식할 때하고 either의 nor B, or B 아니면 neither의 nor B 이렇게 들어갔을 때 A or B나 A nor B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동사와 가까이 있는 게 주어입니다. 즉 만약에 동사가 주로 이쪽에 있겠죠. 그러면 B가 주어가 되겠고요. 혹시나 우리가 이쪽에 의문문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A가 주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탭스 문제 거의 대부분은요. B를 정답으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not only but also B 하게 되면 B가 주어예요. 다음에 B와 as well as A가 돼 있을 때는 역시 B가 주어입니다. 하나 더요. not A but B 아시죠? A가 아니라 B입니다. 이때 역시 B가 주어예요. 그리고 B and not A가 있습니다. 역시 번역은 똑같아요. B예요. A가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바로 B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 적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서 질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요. 예문들을 다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문들을 찾을 때는 가능하면 이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문법 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문 한번 좀 찾아보세요. 충분히 문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neither의 nor be 이거 있을 때요. 이게 지금 동사 자리니까 어떻게 된다? 가까이에 있는 명사가 주어라고요. 즉 benefits가 아니라 바로 location 이것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단수죠. 그러면 문제는요. seem이 삭제되고요. have pp 형태에서 have seemed 삭제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남아있죠. 하나는 지금의 의미냐 아니면 과거 진행의 의미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앞에서 뭘 끌고 와야 돼? 시제를 가지고 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일치, 시제일치, 수동태 세 가지가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푸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앞부분에서 끌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번역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끌어가는 겁니다. 시제가 있을 때. 그래서 보면 내가 job offer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랬을 때 별론 것 같은데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미치. 그래서 정답은요. seems가 되겠습니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죠.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A, B, C, D를 보시면요. 뭐가 바뀌었는지 보이시나요? 다시요. 4번 문제에서 봤던 선택지입니다. A, B, C, D가요. 다음에 3번도 보실까요? 3번도 A, B, C, D가 선택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5번을 보시면 뭐가 바뀌었냐면요. 선택지가 바뀐 거예요. is, are. 이게 아니죠. was나 were. 이것도 아닙니다. 결국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된다? 바로 시제를 물어보는 tense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제와 관련돼 있다. 문제 자체가 지금.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바로 A부터의 번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처럼 이렇게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면 A를 읽을 필요는 없긴 해요. 사실은 이것도 지금 시간을 따져봐야 되니까. 그럼 다시요. A week ago라는 표현이 이런 게 있다면 A를 굳이 읽을 필요는 없긴 하지만 정답률을 높이는 것도 우리의 목표잖아요. 정답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를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너무나 시끄럽다. 뭐 때문에요? 공사 때문에. 건축공사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실제로 그러면
even worse. 훨씬 더 심했었습니다. 언제? 일주일 전에요. 옛날 일이죠.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was의 형태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이거 진행적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was being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가볼게요. 과거 시제를 가리키는 기본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요. 이것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제대로 쭉 읽고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동영상 멈추고 이 단어 한번 외운 상태에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5번 문제에서 봤던 거 다시 선택지를 보자마자 시제 문제구나 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다음에 또 한 가지요. 바로 이렇게 시간을 가리키는 기본 표현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되겠죠 우리?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A, B, C, D를 보세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A, B, C, D에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시제가 들어가 있다는 게 하나 보이고요.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보입니까? 바로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의 문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매칭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둘 다 쓰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문제에서 봤을 때 빠르게 잡아야 될 게 먼저 시제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수동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면서 하다냐 되다냐만 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뭐가 있냐면요.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이때 effective의 의미 좀 알아놓을게요. 며칠자부터 언제부터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티켓이요. 우리 뮤지컬에 오게 되는 티켓들이 $100에 판매가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니까 미래처럼 보여요. 근데 다행히 선택지에 미래 의미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재 시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시제. 다른 거 다 버리고요. 지금부터 패턴을 다시 한번 맞추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언제 쓰느냐? 이거예요. 과거나 미래 등의 특정한 시제 표현이 없을 때 쓰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재 완료와 관련된 기간 표현이 있잖아요. 뭐 일주일 동안 이런 말 없다라는 거. 문제는 다음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가장 기본인 현재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시간 조건 부사절의 개념에서 우리가 현재 동사를 쓰고 이것이 미래적 의미를 대신한다. 알고 계십니까? 이거 기억합시다. 또 한 가지 갈게요. 이미 확정된 사실일 때 아니면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될 때 이때 우리가 현재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make sure나 make certain 이런 식의 표현 갖고 갈게요. 또한 see to it that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확실하게 뭐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딱 지정돼 있다.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할 때 현재 동사를 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도 마찬가지죠. 다음 달에 이렇게 할 거라는 게 확정이 된 거예요. 단순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확정이 돼 있을 때는 우리가 현재 동사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가 더 있죠. 티켓은 가격이 책정이 된다라는 말이죠.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이냐 능동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바로 뭐로 가야 된다? 수동의 의미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are priced, B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용 되시죠? 오케이, 다음 문제 갑니다. 7번 문제 갑니다. 조금씩 속도를 낼 거예요. 왜냐하면 외우는 패턴만 넘어가 주면 나머지들은 기본 패턴 똑같기 때문에.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역시 A, B, C, D 보이십니까? 시제를 가리키는 문제다. 다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문제를 딱 보면 어떤 유형에서 출제되는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헤매지 마시고요. 다시 오늘 정해드리는 이 패턴이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합시다. 이 문제요.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다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시제를 잡아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이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retarded 하게 되면 뒤처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때 for a while이니까 잠시 동안 뒤처져 있는 걸 확인하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궁금해한다는 거죠. 뭘 궁금해하냐면 if라는 표현이 wonder 뒤쪽에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번역되고 있죠. 이거는 조건부사절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 그들이 나중에 가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냐, 노멀하게 될 거냐 라는 걸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즉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될까요?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 되겠느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해? 미래적 의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미래 사실과 다음에 주어의 의지가 반영이 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래 시제를 씁니다. 그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것부터. 미래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정확하게 쓰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갈게요. 물론 will이 있죠. 우리가 쓰게 되는 게 will을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가지만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만 더 가야 될 게 바로 이렇게. 즉 현재 진행형과 미래 진행형이 확실한 계획과 예정이 나와 있다면 역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지금 보면 번역이 좀 돼줘야 되는 걸 아시겠죠? 시제 문제이기 때문에 시제 문제에서는 번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가면 부모님들이 보면 아이들이 잠시 좀 뒤처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다시 정상이 될까? 이런 거죠. 즉 궁금해하는 시점이 지금이라면 될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건 미래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답이 will become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ever라는 건 결국에 동사 강조니까 큰 의미는 없죠.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A, B, C, D에 술취 상관없습니다. has, is 다 나왔기 때문에 술취 문제가 아니죠. 다시 기억합시다. 어떻게 문제 풀 거냐. 그러면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봤더니요.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마침내 끝냈습니다. assigned essay를 끝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realized, 깨달았습니다. 그가 뭐 했다라는 것을 보니까 mistakes가 있었다라는 거죠. 실수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잘 볼게요. 깨달은 시점이 있어요. 과거 시점이 깨달았다. 근데 실수는 언제 한 거예요? 결국보다 과거보다 이전이라는 거죠. 깨달은 시점이 있고 깨달은 것보다 먼저 자기가 실수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비교를 좀 할게요. 문제는 뭐냐? 과거 시제가 존재합니다. 과거 시제 뭐가 있었다? realized 과거 시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과거 시제와 비교해서 그것보다 더 과거의 상황을 설명할 때 이때 우리는 뭘 쓰게 된다? 과거 완료를 씁니다. 그러면 기억을 할게요. 문장에 과거 시제 존재합니다. 다음에 그 과거에 그것보다 더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때 쓰는 게 바로 과거 완료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과거 완료를 쓰는 표현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had pp는 언제 쓰냐면 이렇게 by나 until 뒤에 과거편, by the time 뒤에 주어와 과거 동사가 나오면서 그때보다 먼저 before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when이 나왔을 때 좀 조심하세요. 그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뭐 했을 때 이미 그 전부터 1시간 동안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이때 우리가 과거 완료를 쓰게 됩니다. 밑에 것과 좀 구별할게요. 이거는 즉 내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버스 스탑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이 그 전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had pp가 필요하죠. 따라서 이 문제 어떻게 됩니까?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실수는 그 전에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 had pp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리만 기억을 하고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다시 제가 3월 8일 대비 기출 동영상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본 원리를 배웠으며 이 원리가 실제 문제에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갈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 B, C, D 뭐가 나오냐면 시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략 하나만 갖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특정한 기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 동안. 제일 많이 해봤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런 말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특정한 과거 시점부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라는 것들.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이 되겠고 주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난주부터. 지난주에 뭐 한 이래로 일주일 동안 아니면 지난 10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까지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 이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표현할 때 우리는 전반적으로 현재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현재 완료의 기본 표현들입니다. 다시 중간중간에 멈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기 것 지금 다시 한번 쓰고 이 내용들이 연결되고 있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t was discovered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그것이 발견된 이래로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문제는 이거죠. 괴로움을 당해왔습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수동태까지 또 쓰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일치, 시제일치, 수동태까지 세 가지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 D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문제 가보죠. 우리
A, B, C, D 역시 시제 이제 지겹게 나오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지겨워하지 마시고요. 직접 이제 써봐. 문제에다가요. 문제 써보면서 이거는 무엇에 관한 문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문제를 좀 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0번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다음 주가 되면 내가 20살이 될 겁니다. 아직은 안 됐지만 다음 주가 되면 내가 아마 20살이 되어 있을 겁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졌을 때 내 의지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는 거. 그랬을 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 특정한 시점까지. 자, 이 말. 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는 표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라는 말이죠. 이게 들어가는 게 뭐다? 미래 완료입니다. 그럼 기준 한번 다시 한번 정해볼까요? 우리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과거 완료가 되면 과거까지 뭐가 됐었다 라는 표현이 과거 완료. 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현재까지 뭔가가 됐습니다. 이런 표현이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느 시점까지 뭔가가 될 거예요 라고 들어가는 거, 이게 미래 완료라는 거. 그래서 미래 완료에서는 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by now until 뒤에 미래 표현이 나오면서 미래 그 시점까지는 이런 말. 다음 by the time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면서 이때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 여기서 현재 동사는 아까 말했던 시간 부사절,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 동사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주일 동안 뭐 내일까지 이런 표현이 들어갔을 때 미래 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쓰이는 게 will have pp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D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제는 비교적 좀 명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기준만 정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A, B, C, D 역시 마찬가지 선택지를 보면 시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문제를 또 비교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들을 다 줬어요, 사실은. 문제를 보시면 어렵게 들어가지 않는다, 문제 자체는. 근데 여기에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제를 주지 않았잖아. 즉 선택지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부분에서 원래 시제가 좀 보여야 되는데 시제가 안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된다? A부터 번역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갑이 도난당했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는 거죠. 언제? 바로 이렇게 도난당하는 이 순간에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도난당하는 이 순간에 내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딱 정해진 그 시점으로 이야기가 될 때 이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진행형이죠. 더구나 과거 형태를 말하고 있으니까 과거 진행형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게 정답 C.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진행형이라는 건 언제 쓴다? 딱 그 시점이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푸는 게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표현을 주는 지금 당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쓰는 표현들. 다음에 두 번째, 바로 과거의 특정한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뜻입니다.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의 그 순간에 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미래 완료의 미래 진행적 의미까지 포함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현재 진행과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자, 세 가지 표현이 있긴 하지만 오늘 문제는 한 문제만 풀 거예요. 이 한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봤던 게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내가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과거 진행형의 의미를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12번 문제. 문제 그냥 푸는 게 아니고요. 역시 A, B, C, D 그대로 연결하시면서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시제도 보이잖아요. 또한 뭐가 있습니까? 수동태도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보니까요. 그러면 전 세계 체러티들이, 자, 체러티스는 자선단체들이죠. 자선단체들이 뭐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보니까 인도주의적인 이런 캠페인에 참석할 것을 고려하고 있대요. 그러면 능동인지 수동인지는 바로 떴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로 능동의 개념이죠.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겁니다. until 이거 들어갔어. 즉 몇몇 자선 celebrities들은 유명인사들이니까 몇몇 유명인사들이 펀드레이싱과 관련된 이런 행사들을 제안할 때까지 이미 여기에 참가를 하겠다라고 고려를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요. 다시 조심해야 될 게 until이 들어가면서 뒤쪽에 과거 동사 있다.
따라서 과거 이전이라고 봐야죠. 이것도 뭐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과거 완료. 다행히 탭스 문제에서는요. 일반적인 완료 시제하고 완료 진행 시제를 혼동시키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다시 이거는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장과 관련돼서 좀 보시게 되면 실제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기출문제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완료 시제와 완료 진행 시제를 충돌시키는 경우는 가끔씩 있습니다. 1년에 한 문제 정도. 나머지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충돌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패턴을 가지고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완료 진행이라는 거 그냥 똑같이 가주면 돼요.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개념에서는 어떻게 된다?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 have been ing 개념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했고 그때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had been ing 개념이에요. 다음 미래 완료 마찬가지입니다. will have been ing 개념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결국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그 전에 이미 고려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에도 고려하고 있었다. 라는 표현을 써 had been considering의 의미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완료 진행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13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cover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보시면 역시 시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요. 수동의 의미도 나와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시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역시 시제까지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거 나왔습니다. last month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난달 이미 과거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보면 이거죠. 그것이 지난달에 있었던 스탬 미팅에서 이미 다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즉 능동이 아니죠. 이거는 수동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답이 was covered 임이 바로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시제를 가리키는 표현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주는 사건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하다냐 되다냐 두 가지만 묶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십시다. 일반적인 이제 수동태가 있죠. 수동태 일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 뒤에 PP 바로 넣어주면 되겠고요. 특히 완료 시제에서의 수동태까지 BMPP까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혼동하지 않도록. 첫 번째 뭐냐? 주다라는 동사들이 쓰이고 있는 수요 동사들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대부분의 수동태는 뒤에 목적 없지만 이 동사들은 뒤에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완전한 목적은 아니고요. 사실은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된다? 주어가 뭔가를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형태로 수동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갈게요. 우리가 call이라는 동사 아니면 consider 이런 동사들은 원래는 뭐예요? call A, B죠. A를 B라고 부르다. 다음 consider 나오면서 A, B가 나오면서 A를 B라고 고려하다 라는 말이었어요. 이 부분이 수동태가 되면서 뒤에 역시 뭐가 나올 수 있다? 명사나 형용사 나올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 그냥 바로 수동태로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cover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 나왔던 수요동사나 아니면 목적 보호가 들어가야 되는 동사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째 문제 가죠. hire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assistant가 주어니까 조수 한 명이 이미 더구나 already 이거 들어갔습니다. already가 됐기 때문에 이미 고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자 능동의 의미는 아니고요. 수동의 의미에서 그대로 가면 되겠고 여기다 또 하나 수일치 또 나왔죠. 갑자기. 그러니까 비교가 되면서 같이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an assistant니까 바로 단수로서 was hired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 고용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과거의 의미로 바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동태 문제와 관련돼서 주로 출제된 패턴들입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들의 패턴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be hired부터 시작해서 자 목격됐습니다. 이런 표현에 be spotted까지 다시 한번 보시고 단어 뜻도 찾아서 본인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사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능동과 수동을 혼동시키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갈까요? 15번이 되겠습니다. repute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reputation을 많이 봤잖아요. reputation의 의미. 그래서 뭐 어떤 명성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ABCD에서 지금 시제와 다음에 능동 수동의 개념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 아이들이 뭐 했냐면 뒤에 가서 바로 trust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완전한 trust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누구에 대해서? teacher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럼 여기서부터 쓰이면 되겠죠? 다시 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완전한 전적인 신뢰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때 왜냐하면 she라는 사람이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시제상으로 보게 된다면 굳이 뭐 과거라든지 현재 완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뭐뭐 하는 것 때문에 유명하다 이 뜻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할까요? be reputed가 들어가면서 투부정사입니다. 뭐뭐라는 평가를 받다, 뭐뭐로 유명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자 비동사 pp에 투부정사 형태가 연결되는 또 하나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즉 목적격 보호 형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도 생각하시면서 뭐뭐라고 여겨지다, 뭐뭐라고 생각되어지다, 다음에 뭐뭐라고 생각되어지다, 아니면 뭐뭐라고 말해지다, 평가가 되다라는 표현으로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사와 pp 그리고 투부정사 연결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역시 그대로 가면 되겠죠. 이때 그 여자가 즉 선생님이 kind person이라고 명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 정답이 두 번째 B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까지 풀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일치와 시일치, 수동태 세 가지가 묶이면서 하나의 세트 문제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3월 21일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걸로만 끝내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3월 8일 동영상을 좀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문장 구조 보시고 다음에 오늘 하는 동사편까지 묶어서 본인 걸로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이 잘 나와야 저도 좀 보람이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런 강의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끝내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보시면서 외울 거 외우고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그리고 다시 기출문제에다 좀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로 만드시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했던 거 잘 기억하시고 3월 21일에 보여야 될 시험들 잘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4월 4일 시험 대비를 위해서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